네,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의원실에서 인사청문회 이제 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자료 요청들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호 후보자께서 배우자와 자녀 관련 자료는 내지 않겠다. 배우자와 자녀 관련 자식들 관련 자료는 내지 않겠다. 뭐 가족을 보호하겠다 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저기서 통일부를 통해 가지고 인사청문 팀을 통해 가지고 받은 자료의 내용에 의하면 후보자 배우자의 학력 및 직업 이력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후보자 배우자의 학력 및 직업 이력 관련해서는 후보자 가족의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며 본인도 동의하지 않아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인사청문회가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실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고요.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자료 접근권도 막힌다라고 한다면 이게 인사청문회가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고 국회 청문회가 국회가 패싱당한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미흡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좀 명확하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자료 요구는 이따 하겠습니다. 네. 그래,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이영선 의원님. 예, 우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평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후보자 배우자나 자녀분 관련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게 정책 역량이라든지 소위 부처를 운영할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인사 검증의 가장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김영호 후보자께서 현안에 대해서 발언들을 적극적으로 해왔던 적극적인 유튜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현안을 중심으로 한 유튜브 방송을 2,800회 정도 하고 수십만 명 이상이 시청하고 또 구독자도 20여만 명에 달할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교수이자 그런 유튜버였는데 이분의 정책이라든지 소신들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어떤 근거 자료가 유튜브 방송인데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이걸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공개로 전환할 것을 요청드리고 이게 매우 후보자의 정책과 역량을 검증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여져서 지금 아마 답은 앞으로 장관으로서 활동하는데 또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비공개를 전환했다고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만 이분이 전문성이 부족한 무슨 유튜버가 아니고 수십 년간 교수로서 책과 강의를 통해서 아주 분명히 정리된 입장을 갖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방송 유튜브를 공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꼭 좀 공개로 전환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인사청문 계획서가 통과될 것을 제안합니다. 네, 박홍근 의원입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여야가 국민 앞에서 공직자의 역량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것은 뭐 여야를 불문하고 국민들의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낱낱이 밝혀야 되는 것이고 실제 부처를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히 규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앞서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연 이런 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치를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내놓지 않겠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후보자 처음 봤습니다.
저도 지금 12년째 수십 차례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국회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국회 유상이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본인이 당당하게 수십만의 유튜버로서 수십만의 구독자를 갖고 있었으면 자기의 그동안의 언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은 공짜로서 기초입니다. 출발입니다. 뭐 부끄러워서 감출 게 많아가지고 바로 그냥 그것을 폐쇄로 전환을 한 것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했던 음주운전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도 이게 법원행정처, 법무부, 검찰이 서로 핑퐁하고 있답니다. 상대기관이 갖고 있다, 결제가 늦어진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자료도 제출을 않고 있는 것이에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소득을 포함해서 수익 내역 일체를 좀 달라고 했더니 이것도 지금 안 주고 있다고 그래요. 저도 최근에 원내대표를 하면서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님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인사청문 제도를 바꿀 때가 되었다. 그래서 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정책 역량을 중심으로 공개 검증을 하고 신상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자.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아직은 내부적으로 좀 논의가 안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을 뒤로 밀었습니다. 법령이 바꾸기 전까지는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철저하게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법 제16조 외교 안보와 같은 국가기밀이나 소송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면 자료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또 여야 간사들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해서 국회 유상을 분명히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본인이 떳떳하다면 뭐 유튜브 채널 공개와 또 배우자와 자녀 자료 등을 다 공개하면 제출하면 될 일이고 떳떳하지 않아서 제출 안 할 거면 후보를 사퇴하면 될 일입니다. 너무 단순한 그런 자기 판단만 하시면 될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들께서는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에서 분명하게 그 관리해 주시고 요구해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한다면은 청문회 일정을 향후에 연기하거나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태영호 의원님. 그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과 관련한 문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을 제기됐는데 인사청문회 현 제도와 법규 내에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없고 또 지난 시기에 우리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대단히 이제 많이 진행했지만은 그건 후보자의 선택 사항에 따라서 배우자나 자료에 대한 배우자나 자식에 대한 자료는 제출할 수도 있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자료를 본인 자료를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일단 열어놓고 인사청문회 과정에 이제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이제 질의하는 과정으로 저는 진행한 것도 많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 안건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하고 자료 제출 요구권은 통과시키고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 야당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으면 그때 후보자에게 직접 요구하면 되지 않겠느냐. 배우자나 자녀의 자료 제출 요구, 뭐 유튜브 지금 계정을 닫았다고 하는데 이런 개방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실시 계획서를 이거 채택해야 된다. 저는 이건 대단히 이제 부당한 요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태경 간사님.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가족 부인과 지금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세요. 가족 정보 부인과 아들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지금 안 주고 있는 건 아니고 기본 정보는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도 뭐 청문회 여러 번 해봤지만 이제 미성년 자녀일 경우에 미성년이 아니고 성년인 경우에는 이제 본인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해야만 이제 제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동의하고 이제 국가기관에 이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건데 그래서 그건 이제 만약에 제출이 안 되면 무슨 사정이 있어서 동의를 못 받은 건지 일단 해명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과거에 이제 추미애 장관 청문회나 박범계 장관 청문회 때도 그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마 자녀 본인이 동의 안 해서 제출을 못 한다 이렇게 넘어갔던 사례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일단 민주당의 요청을 전달은 하겠습니다. 전달은 하고 일단 통과해 주시고 만약 안 오면 또 그날 왜 안 내냐 뭐 추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 말씀 더 하셔야겠습니까?
아니 뭐 그런 거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님도 마찬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유튜브 방송 문제는 청문 당일날 요청해서 그 공개하고 하는 게 무리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약속을 좀 하면 가령 뭐 그 곧바로는 아니라도 주중에 어떤 다시 공개를 하겠다든지 뭐 이런 걸 그 무슨 약속을 한다 이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당일날 뭐 추궁하라 그때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황희 의원님. 네, 우리 후보자가 상당히 유튜버로서 유명했기 때문에 장관으로 추천된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관을 검증할 때 보면은 정책 검증을 하자, 또 도덕성 검증을 하자, 정책 검증은 공개로 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보면 이 장관의 철학과 정책이 어떤지 충분히 가늠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수십만이 회원으로 있는 유튜버인데, 근데 이게 장관이 정책 검증도 안 받겠다. 그다음에 최근에 정치인들이 배우자와 자녀로 인해서 논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최근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 모든 도덕성 검증을 맡겠다라고 하면 의심받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후보자가 정책 검증도 안 받겠다, 도덕성 검증도 안 받겠다, 둘 다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장관을 검증합니까? 이 부분 위원장님 좀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아니 뭐 둘 다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둘 다? 네? 자, 네, 됐습니다. 충분히 의견이 개진됐다고 보고요. 어쨌든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청문회법에 또 뛰어넘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있다는 걸 아시고, 요 펜딩된 부분은 전제는 하여튼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국민들에게 알릴 권리에 대한 건 원칙으로 세우되, 간사간에 좀 더 요 부분은 좀 더 이야기를 더 하는 걸로 하고 채택하시고 논의는 또 계속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예, 조금 의견들을 나눠보시고 그게 되면 현안질의 중간에 청문회에서 채택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지금 이 부분은 충분히 또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이 필요하고 서로 공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뭐 이렇게 이 회의 중에 좀 제한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채택하시고, 대원칙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최대한의 환경을 우리가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걸 전제라고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그래 합시다. 예. 동의해주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게 좀, 예, 우리 의장님.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시되 위원장님께서 후보자에게 의원의 뜻을 그대로 강력하게 전달하는 걸로 하고 진행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방금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설명해 드린 것 같이 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거 없으시죠? 네,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